이순신, 발자취에서 마음을 느끼다. 현충사, 이순신을 기리는 대표 사당으로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 성역화 사업으로 새로 건립된 곳이다. 이순신은 1545년 3월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난 후 10살 무렵 이곳 아산으로 가족과 함께 내려왔다. 1576년 이순신은 무과에 급제하고 함경도와 전라도에서 근무를 하다 1587년에는 녹둔도에서 여진족의 기습에 패하였다는 이유로 첫 번째 백의종군을 당하지만 다음 해 여진족을 토벌한 공으로 다시 복직한다. 1591년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고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이순신은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적진포, 거북선이 첫 출전한 사천해전, 당포, 당항포, 율포, 한산대첩, 안골포, 부산포 해전 등에서 연전 연승을 한다. 1593년 이순신은 경상, 전라, 충청, 삼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에 처음으로 임명된다. 그리고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이순신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는다. 조정에서는 가토 기유마사의 부대가 부산으로 진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순신에게 출병을 명령한다. 가토 부대에게 쫓겨 의주까지 달아났던 선조는 정치적으로도 가토의 목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의 생각은 달랐다. 부산 해역에서의 전투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좁은 해역인 견내량 지역 봉쇄를 결정한 후 육군과 수군의 합동 공격을 요청하지만 그 의견은 묵살된다. 결과적으로 어명을 어긴 것이다. 이에 선조는 대노하였고 이순신을 극형으로 다스리고 반드시 죽인다는 전교를 내린다. 이순신은 무고로 파직되고 하옥에 이른다. 영모의 모함까지 더해져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된다. 이때 류성룡 등이 구명에 나섰고 특히 정탁이 상소문을 올려 이순신은 극적으로 죽음을 면하고 백의종군을 명받는다. 백의종군을 시작하던 1597년 4월 1일 일기는 맑음, 오늘 옥문을 나왔다로 시작된다. 자신을 가두고 때리면서 죽이려 했던 정치 권력과 그 원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날은 선조에게는 묵은지죄를 범한 죄인을 어쩔 수 없이 풀어준 못마땅한 하루였을 수 있다. 이순신을 옹호했던 대신들에게는 능력 있는 장수가 풀려난 다행스러운 날. 이순신을 죽이려 했던 대신들에게는 임금을 능멸한 죄인을 풀어준 아쉬운 날일 것이다.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돌아온 기쁜 날이고 이순신을 상대했던 왜군들에게는 죽음의 신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공포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이순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꼈건만 이순신은 그날을 옥문을 나온 맑은 날로만 적었다. 백의 종군길은 한양에서 권율 도원수부가 있는 합천초계까지 이른다. 4월 1일 한양을 출발해 4월 5일에 아산에 도착한다. 왕의 의심과 대신들의 모함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그에게 더 큰 비극이 찾아온다. 아들을 보기 위해 고음천에서 올라오시던 어머니가 배 안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어머니의 시신이 해암에 당도했다. 당시에는 이곳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포구였다. 난중일기 곳곳에 어머님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적던 효심이 깊은 이순신. 이날의 슬픔 역시 난중일기에 그대로 적혀 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어머니의 상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남행을 다시 시작해 6월 4일 도원수부가 있는 초계에 이른다. 이순신은 7월 18일에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의 7천량해전 괴멸 소식을 듣는다. 160여 척의 배 파손,
1만여 조선수군의 사망. 이순신은 이때 심정을 가슴이 분해 찢어지는 아픔이라고 절절히 적고 있다. 왕의 의심, 대신들의 모함, 어머니의 죽음, 수군의 괴멸. 이순신은 회룡포까지의 해안 답사를 하며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유년 8월 3일, 손경례의 집에 머물고 있던 이순신은 선조로부터 삼도 수군 통제사 재임명 교서를 받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임금을 업신여긴 죄로 살려둘 수 없다던 이순신에게 선조는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다. 8월 15일, 보성답사 중 선조로부터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을 받는다. 이에 이순신은 장계를 올린다. 군사적 판단으로 왕명을 어겨 죽을 뻔했던 장군은 다시 한번 군사적 판단으로 왕명을 어기게 된다. 만신창이의 몸으로 길을 걸으며 이순신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수군을 없애라는 선조의 명에 이순신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순신은 너무나 외롭지 않았을까? 1597년 8월 18일, 이순신은 경상우수사 배설이 7천량에서 가지고 도망친 12척의 판옥선을 회룡포에서 수습하면서 연안답사의 대장정을 마치고 역사적 전투를 준비한다. 12척의 배로 300여 척의 배와 맞서 싸울 장소로 이순신은 울들목, 명량을 선택했다. 울들목의 물살은 잔잔하다가도 좁은 해역으로 물이 드나들 때 무섭고 거친 물살을 만든다. 적에게도 이순신에게도 명량은 어려운 곳이었지만 이순신은 여기에서 해답을 찾는다. 9월 16일, 명량에서 이순신은 적을 기다린다. 안개가 걷히며 수평선 너머로 가득 차 있는 적선이 명량의 순류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려왔을 것이다. 이에 겁을 먹은 12척의 배는 대장선과 1km가량이나 멀리 떨어지게 되고 3시간가량 이순신은 적들과 외로운 싸움을 한다. 이순신의 대장선이 적선 30여 척을 침몰시키는 기적을 보자 다른 함대들이 움직인다. 이순신은 함대를 불러들여 호통을 쳐가며 군전하게 했다. 이는 실로 천행이었다라고 이순신은 말했다. 모든 극한 상황을 묵묵히 이겨내는 이순신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막내 아들 면이 고향에서 왜군의 복수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그는 소금 창고에서 울고 울었다.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울던 아버지 이순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량해전의 관음포에서 최후를 맞는다. 싸움이 한창 급하니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할에 집중을 한다. 백의 종군으로 복귀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그의 마지막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군인으로서 이순신은 매우 빛났지만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은 매우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단단하게 눌러가며 한 걸음씩 이겨나갔다. 12척의 배로 해볼만하다는 것은 실제로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아닌 인간으로서 가지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한 스스로의 주문이 아니었을까. 현재 상황을 보며 주변으로 고개를 돌리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집중한 사람, 바로 인간 이순신이었다.